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의 청와대 회동은 호프 미팅으로 시작됐는데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벌어진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2배 이상 넘겨 150여 분간이나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위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건배사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정해진 각본도 없고 또 정해진 주제도 없고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20분간의 호프타임이 끝난 뒤 상춘제 안에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되자 기업들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골목 상권가의 상생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해외 진출 시 중소장비업체와 공동 진출해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원 두산 회장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발언에 문 대통령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가뚝이라는 칭찬을 받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푼 기업인들은 애로사항도 전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틀에 나눠 열리는 간담회의 첫째 날은 당초 계획이던 75분의 2배인 150여 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현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7개 기업 경영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진 기업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경영 애로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박 해결과 함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호프 미팅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호텔과 면세점에 단체 중국인 손님이 완전히 빠졌다며 완화될 기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판매가 급감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기술을 개발해서 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정부가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한국 거는 스톱, 일본 거는 와도 된다. 근데 일본 것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중국 로컬 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나선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애로도 토로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분간은 그냥 미국에 보내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서비스라며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청에도 화답했습니다. 금춘수 하나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선 입지 조건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회동을 마친 후 대통령의 산업 육성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참석 기업인들은 이번 회동에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인상된 세금은 주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법인세 개편의 핵심은 새로운 과세 구간을 만들고 명목세율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소득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에 지금보다 높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법인세는 총 10조 8천억 원이 더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연평균 2조 원이 넘는 법인세를 더 걷어들이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중소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재분배 효과를 만들겠다는 건데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결국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가 나눠내는 셈이라는 겁니다. 세후 어떤 이제 이익이 줄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뭐 투자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투자가 들면 고용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 영향을 미치면 소비 내수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더 내놓은 세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당장은 법인세율 인상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법이 어떻게 수정될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기업인 8명과 간담회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28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허창수 GS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합니다. 재판으로 인해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신동빈 롯데회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오후 4시쯤 마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기로 해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버스와 화물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휴식 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는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장착됩니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서 추가 고용에 나서는 운수업체에는 고용 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가맹본부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협회는 공정위가 지난 19일에 내놓은 가맹 분야 대책에 대해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일부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한 협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마중물로 중소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강은나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심사숙고하여 세율 인상에 대한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정은 고소득층에서 강화된 세 부담을 바탕으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을 많이 하면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기를 준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 증세안에는 연간 법인소득 2천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3억에서 5억 원 구간 세율을 40%로 역시 2%포인트 인상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수요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둔 7월은 노동계 투쟁, 핫투가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 등은 이미 언제든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소강 상태로 접어든 쟁의는 다음 달에 재점화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둔 7월은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둔 노동계의 쟁의가 벌어지는 핫투 기간으로 꼽힙니다. 올해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GM까지 완성차 3사가 임단협 결렬로 노조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파업을 벌여온 현대 기아차 노조는 올해만큼은 선뜻 파업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생산 차질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실적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여론도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조는 이례적으로 휴가 전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 1,534곳 중 임금 교섭이 타결된 곳은 3,1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결정률은 29.4%로 35%에 육박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낮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결정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보다 늦어진 임금 협상에 여름 휴가 기간 소강 상태를 보인 핫투가 8월 들어 재점화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휴가 전까지는 최대한 교섭으로 풀려고 했고 이것이 계속 안 되면 8월엔 쟁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 내년 임금 협상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문제가 새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각국의 주한대사를 만나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해외 취업 주한대사에게 듣는다 네 번째 시간을 맞아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출연했습니다. 독일대사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박영범 이사장과 만난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한국 청년들의 창의성과 성실함을 칭찬하며 독일 취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특히 IT, 의학, 과학 분야를 유망 직종으로 꼽았으며 취업뿐만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활동한 독일 유학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국 대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인턴 경험을 쌓으라고 충고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의 해외 취업 주한대사에게 듣는다는 오는 7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와 8시에 방송됩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공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총 이틀에 걸쳐서 성장하는 중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와 함께 중국 내에는 부유층의 규모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341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슈퍼리치만 1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자산 합계가 무려 총 1조 7천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네, 중국 내에서 슈퍼리치의 자산이 1,200조 원이라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슈퍼리치 중에는요, 최근 15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갑자기 부유층이 된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때문에 취미들도 상당히 독특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트기를 수집하거나 놀이동산을 전세 내거나 이런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취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오늘 히든잡 시간인데 혹시 오늘 소개할 알짜 직업이 이 슈퍼리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역시 석지연 아나운서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중국의 슈퍼리치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히든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직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솔깃한 정보인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이 직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혹시 석지연 아나운서는 영국 영화에서 이런 직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귀족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또는 식사를 할 때
까만 연미복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집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또 늘 묵묵히 주인공의 뒤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집사는 보통 서양에만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었나요?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최근 중국 부유층의 재산이 늘면서 이 서구적 문화가 보편화되고 이 중국에서 집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집사 학교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에 네덜란드 국제집사학원이 중국에 있는 성도에 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중국인 집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서양의 집사 문화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지에서 집사를 데리고 와서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의 문제로 서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제집사학원이 중국 성도의 학원을 설립하면서 중국인 집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집사 학교가 존재한다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직업 자체는 상당히 멋있어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원자들이 꽤 많은가 봐요. 네, 이 집사 학원의 경우에는요. 스위스, 벨기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전역에 걸쳐서 전직 집사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학기로 구성된 수업의 수강료 전액은 약 1.1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7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미리 집사로 스카우트가 될 정도로 취업률이 높아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집사를 찾는 수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전망도 밝나요? 네, 실제로 영국의 부유층 집안일을 전담하는 스태프 매칭 업체인 비스포크 뷰로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개인 집사의 알선 건수가 2007년에는 단 20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75건으로 폭증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 개인 집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부유한 남부 도시들에서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으로 집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같이 중국 내 집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우선 이 갑작스러운 발전을 이루면서 부모 세대와 달리 외국 생활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하나의 원인인데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5성급 호텔과 또 초우화 음식점의 서비스를 누린 이들이 중국에 들어와서도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길 원했고요. 이에 따라서 온갖 허드렛 일을 대신해주는 집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사들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과시용으로 일부러 고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집사가 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고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집안 업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집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 집안의 전반적인 업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학교에서는 집사 일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술 감별은 물론이고요. 술을 따르는 법도 배우고 의류보관법, 그리고 응급구조부터 총기보관, 예술품 수집까지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업무를 배우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집사의 보수도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일단 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요.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중국은 물론 해외 각지의 부유한 집안의 집사로 파견을 하는데요. 집사로 파견된 이들의 연수입은 3만에서 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대졸자의 평균 연봉이 8만 3천 위안, 즉 1,50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중국 청년들에게도 집사는 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경력을 인정받아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이다 보니까요. 퇴직은 걱정 없는 알짜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인의 경우도 직접 집사로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사 학원의 경우에는요, 파견된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이기 때문에요. 영어와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습득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성격이 꼼꼼하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개인 비서가 있다면 집에는 개인 집사가 필요할 수 있겠군요.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직으로서 가장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